안녕하세요. 우리가 만드는 국어 금호중학교 국어쌤 박영준입니다. 이번에 등교 수업이랑 온라인 수업이 병행됨에 따라서 수업을 위한 영상을 다시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어, 국어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2학년 2학기 국어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1-1단원 시로 표현하기 중에서 김소월 시인의 먼 후일이라는 시를 학습하기 위한 준비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2쪽에 있는 들어가며 부분을 잠시 살펴볼 텐데요. 이번 단원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소단원 1에서는 시를 배울 텐데 이 시에 쓰인 운율과 반어, 역설 이런 표현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런 표현 방법을 활용해서 자신의 경험을 또 개성 있게 표현해보는 활동까지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단원 2에서는요. 소설을 한 편 배울 텐데 양반전이라는 고전 소설을 배울 겁니다. 그 소설에서 쓰인 풍자 또 반어 어떻게 쓰였는지 그 풍자와 반어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은요. 시의 운율에 대한 내용인데 여러분들 운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번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운율이란 무엇일까요? 운율. 리듬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 운율이라는 것은 같은 소리나 같은 단어 아니면 일정한 글자 수 등을 반복해서 말의 가락을 형성하는 것을 운율이라고 합니다. 자, 운율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운율은 이제 시의 음악적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 음악적 요소가 어떻게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규칙적인 리듬이 겉으로 뚜렷하게 드러나는 운율이 있고요. 반대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시 속에 숨겨져 있는 운율이 있습니다. 겉으로 규칙적인 리듬이 드러나는 것을 외형률이라고 하고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시 속에 들어있는 운율을 내재율이라고 합니다. 운율이 바깥에 있느냐, 운율이 안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외형률과 내재율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요즘 현대시 같은 경우에는 외형률이 많지 않아요. 현대시 같은 경우에는 내재율이 많고요. 외형률은 그럼 언제 쓰였느냐? 우리가 1학년 때, 아니 1학기 때 훈민가 있죠, 훈민가. 훈민가 같이 옛날 시조를 살펴보면 운율이 딱딱 떨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외형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운율을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다음 제시된 시 중에서 반복된 요소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나무로 오네 라는 이 짧은 시에서 어떤 요소가 반복될까요? 보면 산 너머 남촌에는 7글자죠. 누가 살길래는 5글자. 또 해마다 봄바람이는 7글자, 나무로 오네는 5글자. 즉 글자 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7글자, 5글자, 7글자, 5글자 이런 식으로 글자 수가 반복되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자, 다음은 1학기 때 배웠던 훈민가입니다. 오늘도 다 세웠다. 호미 메고 가자 쓰라. 내놓다 메어든. 내놓은 좀 메어주마. 올길에 뽕 따다가 누에 먹여 보자 쓰라. 자, 1학기 때 시조에 대해서 배웠지만 어떤 게 반복되죠? 네. 음보가 반복됩니다. 음보. 음보가 뭐라고 그랬어? 한 걸음 걸을 때 읊을 수 있는 어떤 말의 한 덩어리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한 줄에 덩어리가 몇 개입니까? 오늘도 끊고, 다 세웠다 끊고, 호미 메고 끊고, 가자 쓰라 끊고 이러면 총 4덩어리죠. 두 번째 줄도 4덩어리, 세 번째 줄도 4덩어리. 이런 걸 봤을 때 반복된 요소는 뭐다? 그렇죠. 음보가 반복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 같은 경우에는 사음보가 반복되고 있다. 그 음보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한번 볼게요. 자, 박두진의 해라는 시인데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말갛게 씻은 얼굴 고운해야 솟아라. 여기에 반복되는 요소는 뭘까? 딱 눈에 보이죠? 해야 솟아라 라는 단어 구가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 이런 시도 있다라는 거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바람이 부는 날의 풀잎들은 왜 저리 몸을 흔들까요? 소나기 오는 날의 풀잎들은 왜 저리 또 몸을 통통 거릴까요? 여기는 뭐가 반복될까요? 보이십니까?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죠. 문장 구조. 어떤 문장 구조? 풀잎들은 뭐뭐 할까요? 풀잎들은 뭐뭐 할까요? 이런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이것도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다라는 거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거 볼까요? 마지막입니다. 난 연두가 좋아. 초록이 아닌 연두. 우물물에 설렁설렁 씻어 아삭 씹는 풋풋한 오이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옷깃에 쓱쓱 닦아 아사삭 깨물어 먹는. 자, 여기에 반복된 요소가 뭘까요?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 설렁설렁, 아삭, 아니면 쓱쓱, 이런 의성어, 의태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설렁설렁 같은 경우에는 설렁이란 말이 두 번 반복되는 거고, 쓱쓱도 쓱이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반복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런 설렁설렁, 아사삭, 쓱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성어, 소리를 나타내는 말, 의태어, 행동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의성어, 의태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운율을 활용하는 효과가 뭘까요? 시에서 운율을 사용한 효과. 첫 번째는 일정한 리듬감이 생깁니다. 시에 리듬감이 있으면, 운율이 있으면 시를 낭송할 때 어느 그루브, 리듬을 탈 수 있죠. 두 번째는 독자의 흥을 돋울 수 있습니다. 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운율, 리듬이 있으면 독자에게 흥을 돋울 수 있는 기능, 역할을 한다라는 거. 세 번째는요, 이 운율을 통해서 그 어떤 시만의 독특한 어조나 분위기를 형성하는 바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의 어조가 뭘까요? 시의 어조. 시의 어조는 화면에 잘 나와 있는데요. 시의 어조라는 것은 시적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대상 또는 시적 화자가 이 시를 읽는 독자에게 취하는 언어적 태도래요. 그래서 시의 어조에 따라서 분위기와 정서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화자가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또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어조가 결정돼요. 시에서 어조를 파악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시의 어조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아니 즐거운지 기분이 안 좋은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게 어조인데 이 어조를 형성하는 게 바로 운율이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운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운율은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자,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반어입니다. 반어. 아이러니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반어란 무엇일까요? 반어. 어는 말씀 어자일 거고요. 반은 반대 반자입니다. 반자로 풀이하자면 그럼 반어가 뭐야? 반대말? 반어는 실제로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와 상반되는 말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많이 하잖아. 예를 들어 어떤 친구가 수업 시간에 수업을 안 듣고 잠을 자요. 근데 앞에서 선생님이 잘한다, 잘해 라고 이야기를 한다 칩시다. 그러면 진짜 이것은 잘해서 잘한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겠죠. 잘 못하고 있는 행동을 비꼬아서 비판하고 또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반어의 표현 방법이
사용된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반어가 또 어디에 사용될까요? 다음 제시된 세 노래가 있습니다. G.O.D의 거짓말, 그리고 노브레인의 비와 당신, 그리고 아이유의 좋은 날. 이 세 노래가 있는데 이 세 노래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요. 노래 가사나 제목에 반어의 기법이 사용됐다라는 겁니다. 저작권 문제로 인해서 노래를 가져오지 못했지만 여러분들 직접 들어보고 가사를 읽어보고 어떤 부분에 반어가 사용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반어라는 기법이 시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소설에서도 사용되고요. 일상생활에서도 사용되고 노래 가사에서도 사용된다라는 거 알아두고 또 적절하게 활용을 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반어를 사용한 이유가 뭘까요? 반어를 사용하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강조할 수 있고요. 인상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반어를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똑같은 대상을 이야기할 때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랑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는 거랑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내용을 강조하고 있구나, 또 인상적으로 표현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김소월의 먼 후일이라는 시를 볼 텐데 그 시에서는 어떤 반어가 사용되었는지 또 앞에 배웠던 어떻게 은유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텐데요. 쌤이 두 가지 과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 진달래꽃에 나타나는 반어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다음 시간에 배울 김소월 시인의 먼 후일 한번 읽어 오도록 합니다. 자, 이 영상을 다 시청했으면 댓글에 2학년 1반, 2학년 2반 누구누구누구 이름을 댓글로 달도록 합니다. 댓글 보고 출석 체크 하도록 할 테니까 꼭 영상을 다 보고 댓글 달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